우리는 흔히 걷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의사들은 이 믿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걷기는 확실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걷기만으로 운동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고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70대 이후에 걷기만으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저항 운동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상체나 코어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종종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을 드는 일이나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걷기만으로 운동을 해결하려 하면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압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반복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관절에만 부담을 주게 되고 다른 부위의 운동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나 무릎, 발목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걷기는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소근육들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합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가?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매우 좋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훈련이나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운동은 걷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 스쿼트와 같은 운동들이 코어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균형 운동의 중요성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소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운동에는 한 발로 서기, 무게를 옮기며 움직이기, 천천히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걷기는 중요한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운동시킬 수 있는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의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나이에 맞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간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기 시작하며 이를 sarcopenia라고 부릅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이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를 충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대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강한 근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근력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근력 훈련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에서 더 안정적이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근력 훈련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덤벨, 저항밴드,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팔굽혀 펴기,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며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시간과 함께 체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력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4세의 로버트 씨는 매일 걷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어느 날 예전처럼 가벼운 박스를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힘이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근육 손실을 빠르게 예방하기 위해 근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간단한 덤벨 운동과 저항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강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력 훈련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훈련의 이점 근력 훈련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강화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를 넘어서서 근력 훈련을 시작한다면 더 강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이는 불행히도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그 결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중요성 사람들은 종종 걷기는 균형을 잘 잡아주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걷기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육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발목과 발, 코어의 작은 스타빌라이저 근육들은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근육들이 약해져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들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균형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체내 신경계가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균형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균형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발끝과 발꿈치를 맞추어 걷는 훈련,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천천히 이동하는 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균형 운동들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목과 발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균형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6세의 에드워드 씨는 평소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발을 잘못 디딘 후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 깨달았고 균형 훈련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는 균형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발로 서는 훈련과 측면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균형이 더 좋아졌고 더 안정된 상태로 걷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이점. 균형 훈련은 단순히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자세도 개선되고 몸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균형 훈련은 몸의 협응력을 높여서 일상적인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적고 팔꿈치나 손목을 쓰지 않고도 쉽게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에 그치지 않고 몸을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점은 근육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은 일상적인 삶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균형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균형 훈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균형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유연성의 감소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거나 무언가를 집으려 할 때 이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신체적인 독립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다리와 발목의 움직임을 도와주지만 전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어깨, 목, 허리 등 다른 부위의 유연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전반에 걸쳐 중요합니다. 유연한 몸은 덜 뻣뻣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연성 훈련은 관절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자세가 개선되고 척추와 목의 긴장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유연성 훈련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유연성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동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을 움직이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소 자세나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은 허리와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작을 충분히 길게 유지하면서 몸의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연성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8세의 월터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나 앉아 있을 때마다 허리와 무릎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월터 씨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그의 유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덜 뻣뻣해졌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이점. 유연성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유연성 운동을 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확장되어 일상적인 동작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좋다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쉽게 집을 수 있으며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위로 뻗을 때도 덜 아프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연성 훈련은 긴장을 풀어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은 부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론.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몸의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연성 훈련은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여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기세요. 우리 몸의 핵심인 코어 근육은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 근육은 허리, 배, 골반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근육들이 잘 유지되어야만 안정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가 약하면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코어를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 및 자세 운동의 중요성. 코어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일 때 몸을 잘 지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앉거나 서 있을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심지어는 걷는 동작에서도 코어 근육이 필요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 허리나 목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허리가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코어 근육의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운동할 때도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코어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어 운동은 플랭크, 복근 운동, 그리고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랭크는 코어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 근육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복근 운동인 크런치나 레그 리프트는 배 근육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적은 횟수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코어 운동의 효과, 예를 들어 75세의 해롤드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걷기만 했지만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근 운동과 플랭크를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몇 주 후 해롤드 씨는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세도 더 직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이 강화되었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 많은 힘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코어 운동의 이점. 코어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코어는 척추를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코어 근육이 강하면 더 나은 운동 수행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동작이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통증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며
길을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코어가 약하면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강하면 운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움직임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운동을 추가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관절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손목, 발목 등의 주요 관절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걷기와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을 계속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충격 운동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관절 보호의 중요성. 관절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와 같은 반복적인 고충격 운동만으로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몸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등의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근육을 단련하고 몸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저충격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수영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로 무릎이나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와 태극권은 유연성, 균형,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입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를 통해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고령자들이 요가를 통해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태극권도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균형을 잡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전반적인 체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저충격 운동의 효과. 77세의 레이몬드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만으로는 더 이상 관절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추가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무릎과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몬드 씨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충격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몸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자들이 겪는 관절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충격 운동의 이점. 저충격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충격 운동은 운동 중에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며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하면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면 하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충격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입니다. 걷기와 같은 고충격 운동을 넘어서서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통해 우리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충격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단 1분, 매일 하셔도 좋을 만큼 간단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부족 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 운동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 단순히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퇴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더 나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오늘 뭐 했지? 또는 누구랑 만났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나요? 혹시 자주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최근에 갔던 곳이나 했던 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하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의 일부 영역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으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점점 더 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느끼고 뇌가 퇴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나이에 뇌가 다 퇴화해버린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평생 가소성을 유지하며 올바른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더 나은 뇌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하루 1분 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일 1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1분만 소요되므로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한 기관으로 다양한 부위가 서로 연관되어 작동합니다. 이러한 뇌의 부위들이 제대로 자극을 받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뇌의 각 부위들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우리는 뇌의 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뇌세포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뇌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운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고 어떻게 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기능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뇌를 자극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며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 이상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에 자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1분씩 이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점차 더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인지 능력, 더 뛰어난 기억력, 그리고 피로 없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운동이 실제로 매우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동작이나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도 혹은 사무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은 매일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쌓여 점차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운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제 우리가 소개할 운동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뇌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우리는 특정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동작은 바로 발가락 움직이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지만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발가락과 뇌는 놀랍도록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중요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발가락 운동의 효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발의 근육을 자극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가락과 뇌의 연결 고리에는 중요한 신경망이 존재합니다. 발을 움직일 때 뇌의 감각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며 이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균형 감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일부 영역이 자극을 받아 뇌의 혈액순환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뇌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쿄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발가락 운동을 3주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의 균형 감각과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발가락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 덕분에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양쪽 발을 편안하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며 5초간 유지한 후 발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5초간 다시 눌러줍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며 발가락을 마사지하는 듯한 동작으로 10초간 진행합니다. 마무리로 발가락을 좌우로 넓히고 모은 후 이를 10초간 반복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총 30초 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2번 1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이 운동을 처음에 매우 의심했지만 2주 후에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으며 걸음걸이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을 통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뇌와 발가락의 관계,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발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때 뇌의 감각운동 피질이 자극되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뇌의 여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균형 문제 등은 대개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발가락 운동을 통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 균형 감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더 나은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실용성.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구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서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다 함께 이 운동을 하며 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신체 운동이지만 뇌와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운동이 바로 신체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들을 자극하여 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가락 운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나머지 운동들도 함께 실천함으로써 뇌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가락 운동을 통해 뇌와 신체의 연결을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뇌의 다른 부위들을 자극하는 운동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증진을 원하신다면 발가락 운동 외에도 목, 혀, 그리고 귀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로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목 돌리기 운동. 뇌 혈류 증가, 목을 돌리는 운동은 매우 간단하지만 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중요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을 잘 돌리지 않거나 경직된 상태로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목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 운동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어깨를 내리고 천천히 목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그 후에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5초씩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30초 정도 소요되며 하루 2번 반복하면 좋습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뇌의 인지 기능이 강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혀 운동. 뇌 언어 중추 자극 다음은 혀 운동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경을 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중추가 자극되어 말하기, 기억하기,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혀 운동입니다. 혀 운동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밖으로 내밀어 5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밀며 각각 5초간 유지한 후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혀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립니다. 이러한 혀 운동을 통해 언어 중추를 자극하면 말하기 능력과 함께 기억력과 사고 능력도 개선됩니다. 이 영호 씨의 경우 혀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하면서 말이 술술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손자와 30분 동안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혀 운동을 통해 뇌와 신경을 자극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 마사지를 통한 균형 감각 향상, 마지막으로 소개할 운동은 귀 마사지입니다. 귀에는 전정기관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뇌관이 활성화되어 균형 감각, 집중력, 기억력 등이 향상됩니다. 귀 마사지는 매우 간단하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잡고 귀를 위, 옆, 아래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각 동작을 5초간 유지한 후 귀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총 30초 정도 소요되며 하루 2번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귀 마사지를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되어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도 혼자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으며 이제는 머리가 맑아지고 뉴스 내용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다양한 운동의 결합 이와 같이 발가락, 목, 혀, 귀, 운동은 각각 뇌의 다른 부위를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가 더욱 활발하게 기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운동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운동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뇌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박영희 씨의 사례, 기억력 회복. 박영희 씨는 72세로 기억력 저하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며느리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한 박영희 씨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하루 1분씩 간단한 운동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3주 뒤 박영희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손주들의 친구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운동이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처럼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부족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운동은 매우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이 뇌의 기능을 자극하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뇌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기억력 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변화, 균형 감각 향상 다음으로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73세로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잡고 걷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으며 균형을 잡는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지만 매일 1분씩 꾸준히 발가락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2주 후 김철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와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었고 걸음걸이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운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걷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가락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실제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뇌의 활성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중요한 고령자들에게 이 운동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선자 씨의 경험, 뇌 혈류 개선. 이선자 씨는 70세로 목이 뻣뻣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목 돌리기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선자 씨는 고개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 운동을 시작한 후 머리가 더 맑아졌고 예전에는 드라마의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등장인물의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선자 씨의 경험은 목 운동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목 운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는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선자 씨는 다시 자신감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활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혀 운동, 말하기 능력 향상. 마지막으로 혀 운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이영호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씨는 75세로 말을 할 때 자주 더듬거리고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혀 운동을 시작한 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주 후 이영호 씨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손자와 30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말하기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말이 술술 나와요.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던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호 씨의 경험은 혀 운동이 단지 말하기 능력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혀 운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운동의 실제 변화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운동들은 고령자들에게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박영희 씨, 김철수 씨, 이선자 씨, 이영호 씨 모두 매일 1분씩 간단한 운동을 실천한 후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도 뇌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운동이 얼마나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지입니다. 하루 1분만 투자하면 뇌와 신체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여 기억력, 집중력, 균형 감각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면서 뇌가 퇴화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운동과 자극으로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젊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입니다. 물론 이 운동들은 간단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 1. 너무 빨리 운동을 하려고 한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실수로 더 빨리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는 자극을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뇌가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운동을 할 때 고개를 빠르게 돌리면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릴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5초씩 유지하며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운동을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2. 아프거나 불편할 때까지 운동을 한다. 두 번째 실수는 운동을 할 때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해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뇌와 신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목이나 귀를 당길 때 너무 세게 하거나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목 운동이나 귀 마사지를 할 때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세게 당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몸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그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수 3.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1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운동의 효과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잊어버리거나 불규칙적으로 하면 뇌의 자극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 발가락 운동을 하거나 저녁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목 운동을 하는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잊을 염려도 줄어들고 꾸준한 자극이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수 4. 운동의 순서를 바꾼다. 마지막 실수는 운동의 순서를 무시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각 운동은 특정한 순서대로 진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목 운동을 하고 혀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순서를 바꾸거나 건너뛰면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되지 않거나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운동의 순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고 그 부위들이 서로 연관되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각 운동을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 5. 운동 후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지만 그 후에는 잠시 쉬면서 뇌가 그 자극을 처리하고 흡수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바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나치게 움직이면 뇌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게 되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피하고 운동 효과 극대화하기, 이 모든 실수를 피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발가락, 목, 혀, 귀 운동을 각 부위에 맞게 정확하게 실행하고 적절한 속도로 천천히 자극을 주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의 각 부위가 활성화되어 기억력, 집중력,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매일 1분씩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3주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쉽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루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을 시작하고 나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1분 운동이지만 이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운동이 간단하고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고 긍정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꾸준한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 이 운동들은 단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그 효과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 때마다 그 자극에 반응하여 변화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뇌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여 뇌의 각 부위들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균형 감각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강화됩니다. 장기적인 이점, 꾸준히 이 운동을 실천하면 그 효과는 단기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강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 활력도 증대됩니다. 운동을 통해 뇌가 활성화되면 단순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쉽게 잊어버렸던 정보나 일상적인 작업도 이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들은 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개선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피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변화, 뇌 건강이 향상되면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뇌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는 자신감은 여러분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느껴질 것이고 자신이 세상에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운동들을 통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뇌의 각 부위들이 활발하게 작용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가 활성화되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지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 발가락 운동을 하거나 저녁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뇌가 자극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몸에 익숙해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은 그 효과를 점차 느끼게 될 것이며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결론.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러분, 이제 이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해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여러분의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하루 1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마다 3시가 되면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그로 인해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영수 어르신은 단 10초 만에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그는 이제 밤에 6시간씩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깊고 건강한 잠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과 피로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늦게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함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의 질이 얕아지며 반대로 근육을 강화하면 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수면과 관련하여 몸의 열과 기운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몸에 열이 많거나 기운이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이 바로 이 기운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과 수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한 후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자주 깨며 화장실을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고 8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통해 수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과 까치발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30번씩 반복하였고 점차적으로 그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잠들기 시작했고 결국 밤에 깨는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몸의 근력을 키우고 기운을 조절함으로써 잠의 질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2세로 그동안 8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2시나 4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의학적인 방법이나 운동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저 수면제만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과 까치발을 들고 있는 운동으로 하루에 각각 3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10번도 못했지만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서 2주 후에는 30번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박 할머니는 수면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이 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밤중에 한두 번 깨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의 첫 단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고 계속해서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폼롤러, 지압법과 수면 스위치 켜는 방법을 추가로 실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단순한 운동이 어떻게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기운을 흐르게 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박 할머니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신체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처럼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불면증을 해결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운동과 습관이 효과적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아침 햇볕을 쬐는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며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는 것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걸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덥고 힘든 여름에도 마트나 대형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켜고 실내에서 걷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라도 아침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의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수면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근육 운동을 통해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며 운동을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해지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3. 바나나와 꿀물의 효과적인 활용. 저녁 식사 후에는 바나나 1개 또는 꿀물을 1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진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당 공급원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취침 30분 전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초콜릿의 영향을 피하기.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홍차,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수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바나나와 꿀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수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수면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 사용.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 깨 있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대신 종이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꺼운 역사책이나 조금 지루한 책을 읽으면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을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잠들기 훨씬 어려워지며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나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카페인 없는 차나 허브차,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밤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체내에서 카페인이 분해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식과 무거운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에 너무 과하거나 무겁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잠들기 전에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쌈이나 바나나, 꿀물 등이 수면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으며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당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걱정과 스트레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나 걱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뇌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머릿속에서 그 문제들을 떠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5. 과도한 수면제 사용, 수면제를 사용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수면 패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우리 뇌를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잠을 자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6. 취침 전에 운동 피하기.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와 신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은 잠을 도울 수 있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잠자기 전에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개선하면서 우리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신체적 요인만큼이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럼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라벤더 향기의 힘.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기는 뇌의 긴장센터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보다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 끝에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며 향을 맡아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이 뇌에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79세의 이영수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들지 않았고 TV를 켜놓고 겨우 졸았죠. 그러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놀랍게도 TV 없이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벤더 향기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게 하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라벤더 향기를 활용한 간단한 이완 기법은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치료법 없이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초, 걱정 노트 작성법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이는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걱정 노트란 잠자기 전 자신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걱정 노트를 작성하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걱정이 덜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명자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노트를 작성한 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3. 수면 환경 개선, 이완 기법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은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대와 베개, 이불 등 수면에 관련된 물품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은지,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침실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운 방이나 너무 추운 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청결한 침구와 함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간의 간단한 명상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뇌는 자극을 받지 않고 숙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라벤더 향기와 걱정 노트 작성, 수면 환경 개선, 명상 등을 통해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방법들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소개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일관된 수면 패턴 만들기,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일관된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맞춰지며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를 실천해 보세요.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2. 수면 전 걱정과 스트레스 해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떠오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기 전 오늘의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두면 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걱정 노트를 쓰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깊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돕습니다. 3.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간단한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 운동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력 운동은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실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4.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잠을 잘 자는 데 있어서 수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시끄럽지 않은 환경, 적당한 온도 등이 모두 잠을 잘 자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도록 조정하고 청결한 침구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너무 더운 방이나 추운 방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완 기법과 라벤더 사용. 이완 기법이나 라벤더 향기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벤더는 뇌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불면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라벤더 향기를 맡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6. 잠을 위한 마음가짐.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7. 실천과 인내.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영수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차근차근 건강한 수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이완 기법 등은 모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영수 어르신도 이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